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 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쪄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25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탄절 관련 기사인데 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내 1급 보안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초유의 사태에 성탄절이 완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한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전국 4개 원자력 본부는 초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는데 말이죠. 인터넷 프로토콜, 그러니까 IP 추적 결과 북한이 해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에 상세한 기사가 있는데요. 3면을 보겠습니다. 북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일까, 아니면 북한을 의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연막 전술인 것일까. 원자력 발전소 도면을 인터넷에 올린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사용했던 인터넷 주소가 중국 선양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양, 심양이죠? 예. 북한 북쪽에 있는 중국 도시 심양. 예.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때 이제 출입경 기록 조작하는데 또 관여했던 데가 이 선양 쪽 영사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리아오닝성의 이 성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도청 소재지 소재지죠. 같은 그런 선양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상당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남 사이버 공격의 전진 기지로 통하는데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 15일 네이버의 원전 도면이 최초 공개됐을 때 쓰인 IP 가운데 20에서 30개가 선양에 물려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접속 횟수도 200여 회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북한과의 관련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지난 21일 원전 반대 그룹은 트위터 글 첫머리에 아닌 보살, 그러니까 시치미를 뗀다는 뜻의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북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란 것이죠. 북한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속단은 이럽니다. 선양에서 발견된 IP들이 실제 해커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우회 IP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제3의 국가에서 중국 내의 인터넷 가상시설망을 통해서 선양의 IP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 공안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IP 추적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북한 관련 단서들을 일부러 흘려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불과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북한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합수단의 설명입니다. 예. 하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북한 소행 배제 못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틀린 말 같진 않지만 왠지 좀 속단한다는 듯한 느낌도 또 갖게 만듭니다. 예. 외계인 소행 배제 못해 가능한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 이석기 소행 배제 못해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예. 모든 대상을 의심하는 거. 이런 말은 왜 하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서울신문 이면을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이버 공격 관련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오고 있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안보실이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보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안보실은 한수원 원전 자료 유출 사태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왔다는 거죠. 우선 안보실은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법 논의 등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장관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자, 이에 따라서 지난 17일 김관진 실장 주재로 사이버 관계 기관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사이버 안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었다는 겁니다. 김관진 실장, 국방부 장관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군사이버 사령부에서 온갖 형태의 대선 개입을 한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몰래. 사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까막눈이신 분이 과연 원전 사이버 테러 위협을 제대로 방어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여기가? 글쎄 말입니다. 사실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는 아니지만 이런 하여튼 안보 문제만은 컨트롤 타워 맞다라고 당시에 이야기했던 만큼 이번에 잘 방어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사고가 좀 안 났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라고 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중심의 안보를 책임지지 사이버 안보까지는 하지 않는다. 온라인 안보는 또 딴 데서 한다.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죠. 한국수력원자력이 500억을 투자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원전 안전 해석 코드. 원천 기술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 해석 코드는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원전 설계 3대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는 19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해외 원전 공급자에게 비용을 내고 원전 안전 해석 코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자력 발전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이 기술에 대한 국산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 원전 안전 해석 코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면서 원전 선진국과 비교해도 정확도 면에서 성능이 더 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원전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있는 원전 반대 그룹이 지난 23일 이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을 공개하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 화면이 공개된 원전 안전 해석 코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또 상위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원전 안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0억을 들여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별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하지 말든가 그럼. 배임 아닙니까 배임? 글쎄 말이에요. 예. 만들어 놓고 500억 들여가지고 또 500억을 들여서 그래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여튼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항상 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겨레가 일침을 놓았습니다. 북한 배후설보다 원전 무방비가 문제다. 오늘 사설의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이 상황을 북한 소행설로 몰아가는 것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원유철 의원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야당을 향해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서상기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예. 그러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다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막강한 감시 권한을 주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으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판이다. 정부 여당이 북한 배후설을 들먹이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순한 짓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범인으로 자처하는 원전 반대그룹 회장이라는 인물은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 동안 고리 1호 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또 중단하지 않으면 10여만 장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시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횟수를 더할수록 유출 자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10만 장이라면 원전의 기밀 자료가 모두 털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원전 가동 중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런데 한수원은 추가 공개된 자료가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만 하고 있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식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명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뭔 문제만 발생하면 다 북한 소행. 아니, 북한 소행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천안함 사건만 놓고 보지요. 안타까운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이 이렇게 테러를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주장에 따르면은. 예. 그렇다면은 안보에 구멍이 난 건데, 어째 이런 발표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정부 아니었습니까? 선거 목전에. 그렇게 해서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경제력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북한한테 뭔가 당하면은 그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됩니까? 자기들의 실책이? 북한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정권. 이런 게 진짜 종북 정권 아닙니까? 갑자기 더워서 그런가, 열불이 나서 그런가. 예, 난방기를 좀 껐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국내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 전담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명입니다. 3명. 미국은 물론 원전 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40명, 영국은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명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1인당 담당 원전수
미국 2.6개, 영국 2.0개, 대한민국은 10.7개입니다. 예. 비상 상황이어서 어제 밤샘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도했군요, 기도. 예. 제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적은 인력이 이 통제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들춰낸 자료인데요. 이 해외와 비교해도 이렇게 국내 사이버 보안 전담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점, 이 점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아니겠습니까? 이 한수원의 인력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의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53명인데 이 가운데 전담 인력이 40명이고 13명은 겸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담 인력 중에서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하는 전문 인력은 자격증, 경력과 같은 이런 선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통제 허술하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짐작이 여지없이 맞아 버렸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시험원이 발주한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정보 지원 사업에 인턴 사원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9월에 퇴사한 최모 씨, 김모 씨가 이런 엉터리 사업에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8억 9천만 원이나 쏟아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5개월 동안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서 엉터리 정보만 생산하다가 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사업팀에서 중소기업 맞춤형이라면서 서버에 올려놓은 해외 정보, 이거는 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글 번역문을 그대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법과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비문투성입니다. 중산층이 이전에 생각보다 작은 제안합니다. 또 다른 100억 루블을 발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과 없이 그냥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 사실 이런 해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일단 번역에 능통한 정도뿐만 아니라 이런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에 대해서 그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저인망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글 번역기에다 그냥 영문 갖다 놓고 돌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또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보랍시고 올렸다니, 거기에 또 예산이 9억이 투여됐다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구글 번역기에 글 올려놓고 이거 그대로 갖다가 번역한 거를 어디 사용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됐느냐. 김기춘 실장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실장, 박준호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 등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등 원고들은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다. 김기춘 실장 등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예. 재판부는 이어서 수정 전 기사에서 언급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했다는 표현에 비춰보면 보도의 직접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라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기사의 끝부분에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과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어린이 있죠, 여자 예. 어린이 권모양과의 만남은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반론도 실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보도를 갖고 대통령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대통령도 아닌 김기춘 실장이 자기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거죠. 예. 1심 판결이고요. 네. 항소하겠죠? 글쎄 말입니다. 민사소송이지만 법원의 요지는 굳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통령이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덮어놓고 소송을 한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뭐 소송에서 이길 걸 목적으로 하고 건 소송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요. 뭐 이거 갖고 또 소송을 거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겨레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CBS, 시사저널, 세계일보, 동아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국민일보의 경우는 소취하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소송을 걸었느냐?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묵살을 당해서 사퇴를 결심했다. 이런 보도였죠. 예. 이제 기초연금 그 파동 때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한 이유가 이제 국민일보가 그 기사 오보였다라고 단독 기사를 냈죠. 자기 신문에. 예. 우리 기사 오보였어! 이렇게 선언을 한. 예. 예. 그리고 소가 취하됐죠. 예, 그렇습니다. 참. 그 기자, 그 오보였다고 쓴 기자 특종상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보도니까요. 예.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게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다가 기업인들 가석방 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석방을 해달라는 그런 대기업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닙니까?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 말입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데 형기의 절반가량을 채운 최태원 회장이 해당된다는 거죠. 예. 경제 살리려면 이분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희 회장을 좀 빨리 깨어나게 하는 게 경제 살리는데 좀 지표가 아닐까요? 그분 지금 사실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 말이죠. 예. 복지부 차원에서 좀 전력을 쏟아가지고 말이죠. 예, 어떻게든 빨리 그분 치료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난을 고려해서 기업인을 빨리 가석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김무성이 한 목소리로 가석방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나란히 싣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실었습니까? 안 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 단단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예. 사실 이재현 회장 구속 과정에서 뭔가 CJ와 삼성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작용했던 거 아니냐. 넓게 퍼졌던 그런 루머 아닌 루머였습니다. 예. 사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이 땅콩 회항 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최대 피해자가 가석방 사면 기다리는 기업인들이다 이런 얘기가 좀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과 이 가석방과는 별개다. 이게 지금 여권 인사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는 발상은 조현아나 최태원이나 이재현 모두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 또 기업인 가석방론에 힘을 싣고 있는지 참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다 기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돈 가문도 또 출신 이런 거 따지면은 김무성 대표야 아시겠지만 동해제강이라는 데 상무 전무 지냈고요. 예. 또 삼동산업 대표이사도 지냈고. 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만든 신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출신 아닙니까? 예, 부국장까지도 했고요. 예. 행정고시 보고 관료 생활하다가 또 어떻게 거기는 들어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료하다가 언론인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오늘 또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요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건강한 보수를 미화하는 영화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잔뜩 추켜 세우고 있는데 반면에
중앙일보는 이게 탈정치 영화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찬사의 의미가 있다. 40대 이상 이 관람객들이 상당하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 띄우기 보도를 똑같이 이면에 실었습니다. 이면에.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말입니다. 이로써 그 국제시장이라는 좋은 영화가 또 정치 영화가 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염려가 됩니다. 한겨레로 가보겠습니다. 6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소식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외부로 누설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황교안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에 보도된 중앙선대위의 김영환 씨 인터뷰 내용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문제 삼았는데요. 황교안 장관을 이 때문에 추궁했습니다. 주체사상 교본으로 통하는 강철 서신의 저작 김영환 씨는 중앙선대위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증언하기 전에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 이렇게 전해졌다면서 사전 누설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김영환 씨는 지난 10월에 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공개 변론에서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울러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은 김영환 씨의 말대로라면은 법무부가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고 다녔고 재판관 9명 중 누가 이견이 있었는지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따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있기 어려운 일이다 라면서 김영환 씨에게 접촉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확인해 봤지만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교안 장관. 예. 김영환 씨가 하여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늘 한겨레 보니까 정석구 편집인의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골라왔는데요. 요즘 상당수 언론들이 이 진보 정치 세력에게 온갖 주문을 하고 있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종북과는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사실 한겨레가 종북은 도려냈어야 했다 이런 주장은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석구 편집인의 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보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식 종북진보를 청산하고 순수 진보로 거듭나면 될 게 아니냐고 하지만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다. 우선 종북이란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정치 세력이 종북인지 아닌지를 누구의 판단에 맡긴단 말인가. 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합법적 공권력을 장악한 수구 냉전 정권이다. 배제와 말살 논리로 무장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종북 숙주나 유사 통진당으로 몰아붙여서 가차없이 종북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그들의 잣대를 만족시킬 순수 진보는 없다. 남북 화해와 평화가 진보 세력의 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분단 상황을 고정 변수로 두고 북한을 악의 화신으로 상정하는 한 이념 갈등은 불가피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그런 상황이었다.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안보를 빌미로 정부의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꼭 그런 일을 가려하고 있다. 분단 체제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구 냉전 세력이 득세하는 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보의 재구성에 앞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 숙주를 뿌리 뽑는 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는 분단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북 숙주라는 말에 냉전 숙주로 대응을 하는군요. 예. 아주 이목이 끌리는 칼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다룬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무려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에 재직할 때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정문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지만은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법원이. 예.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이죠. 이거 약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법원이. 그렇습니다. 선고의 형량 역시 검찰 구형보다 무거웠다. 검찰의 정권 봐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회의록 유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요. 김무성 대표는 부산 유세에서 이런 문건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낭독을 했는데 회의록 원본과 일치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출처는 찌라시라고 그랬고요. 찌라시라고 했고요. 예. 공세에 앞장섰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조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2년 넘게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은 정문원 의원 외에는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는 점, 이 또한 검찰이 집권 세력에게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부여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NLL 회의록 유출은 괜찮고 이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관련한 의혹, 그 의혹을 담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입니까? 예. 다른 혐의가 더 있긴 하지만은 검찰이 박관천 경 정도 그 혐의만 따진다면 5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겠네요. 네. 예. 정식 재판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같고요. 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 씨를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김모 씨의 인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여서 이 김모 씨 휴대전화와 수첩, 서류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째 박창진 사무장이죠. 예. 그분 조사받을 때 대한항공 임원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9분인가요? 예. 같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왜 같이 있습니까 도대체? 국토부 조사 때. 국토부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 연관된 건지 한번 좀 따져볼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향신문 12면을 보면은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출신인 이 한상균 전 지부장은 민주노총 본부나 산업별 노조 지도부가 아닌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갈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낮 4시 현재 94.5%를 개표해봤더니 한상균 후보가 유효 투표의 51.6%, 또 하필 또 51.6%입니까? 예. 누구의 투표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종치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산별노조 출신이 아니라 현장 출신의 지부장, 이 지부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될지 주목됩니다. 예, 한상균 후보가 이렇게 공약으로 내건 게 파업할 때 확실히 하겠다 이런 총파업.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총파업 의지로 자신의 어떤 우월한 득표력의 동력을 분석했던데요. 최종 투표율이 내일 오후쯤에 나온다고 그렇게 기사에 있네요. 네. 한상균 지부장, 예.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14면을 가보면요. 대법원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를 사실상 방해한 점에 대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데요. 대법원 3부는 백모 씨 등 4명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그런 이 홍준표 지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백모 씨 등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주의료원의 재기업 여부를 물어야 한다라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경남도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은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투표의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주민투표 진행을 막은 것이죠.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유족 분들인데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과 지금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하고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 임원들이 12월 27일 바로 내일을 합동 연결식 하는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일부 유가족의 일방적인 이런 처사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책위에서 연내 연결식을 요구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대책위는 그런 적 없다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 상당수 유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안 됐는데 뭐 벌써 연결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27일 연결식 할 임원들만 하고 네. 안 하실 분들은 뭐 따로 다른 거 그 학생 유족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입니다. 자, 세월호 유족 관련한 소식이 또 경향신문 11면에 실렸는데요.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김다영 양 아버지 김현동 씨 앞으로 어제 익명의 특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매된 샤이니 서울 콘서트 앨범이었습니다. 상자에는 노란 리본에 묶인 편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콘서트 앨범에는 온라인 음원으로 구할 수 없고 음반 목록에도 적히지 않은 곡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콘서트에서 2만여 명의 팬들이 반주 없이 불렀던 더 리즌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이 곡을 듣고 다영양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영양인데 이 3월에 콘서트에 이 다영양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마 이 2만 명의 팬들 노래 속에 다영양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유족에게 그 음원을 담아서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30대 여성이 보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세월호 가족 울린 성탄 선물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인의 서형수와 푸른 눈의 투사편.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예해 학원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의 조치였다.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1974년 1월에 저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4월에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었고 정부를 비판한 모든 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친구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제임스 스노트 신부. 닐 도어티는 CIA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 조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뭔가 조작될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기독교계나 학생들 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비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짜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민청학년 관련자들의 검거가 본격화되면서 학생 시위와 관련된 모종의 음모설이 퍼져나갔다. 대구의 각 학생들이 많이 참... 불똥은 엉뚱한 곳까지 튀었다.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선 이영규 씨의 남편 하재환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집에서 아기를 재운다고 있는데 모욕 간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며칠 소식이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이제 형사가 찾아왔어. 대구에 사는 도예종 씨 역시 외출해서 돌아오던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물을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루 있고 이틀 있고 예. 살 돼도 집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4월 25일 그리고 며칠 뒤 사라진 남편들의 이름이 중앙정보부가 발표하는 민청학년 사건 전모에서 흘러나왔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정부 전복과 국가 별난 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순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인혁당이 공산계열의 노농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민청학년을 배후에서 조종, 폭력혁명으로 유신정권을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인혁당 가족들이 찾아간 사람은 2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조지옥을 목사였다.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반정부 세력이라고 기소된 8사람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게 설명하고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밤늦게 갑자기 문을 부수고 집안에 들이닥쳐서 그들의 남편들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위협하고 무엇을 찾느라 그랬는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갔다고 합니다. 제임스 스노트 신부. 오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들 놀랐지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닐 도어티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오글 목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당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구속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글 목사는 1974년 10월 9일 모교 기도회의 설교 시간에 인혁당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쉬쉬했던 합의된 침묵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깨진 것이다. 저는 이들이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이들이 사형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만 말했죠. 학생이나 종교인 등 다른 시국사범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혁당 관련자들과 가족들. 오글 목사의 모교 강연 이후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모교 기도회는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인혁당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와 구명운동을 전개했다. 드디어 최종 판결.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빈 법정에다가 이름만 착착착착 부르더라고요. 빈 법정에서. 그러고 검찰이 뭔지 그 사람들 재판관들은 13명이 쭉 앉더니 우리는 아무도 없고 그러지만 이름만 호명만 하지만은
사형 항소기각, 사형 항소기각. 그거 뭐 재판은 얼마 걸립니까?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 우리는 천지가 무너지는 거지, 뭐, 뛰고 굴리고 울고 불고 하다가. 저는 법정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었거든요. 바닥에 누워서는 이거. 그 시간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채운다는 미제 수정이 인혁당 관련자들의 손에 채워졌다. 또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알려지기도 전에 사형장을 청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사형 집행 준비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0시간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그토록 사형 집행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거로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집행해버리라 그 말씀드립니다. 그때 또 학생들이 막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했을 테니까. 영문도 모른 채 사식이나 넣어주자며 형무소 앞에 모인 가족들은 그제서야 소식을 들었다. 제임스 스노트 신부. 부인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 베니 신부도 거기 있었는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느꼈지요. 화가 났습니다. 저쪽에 있던 경찰이 다가오더니 한국말로 재미가 어떻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재미란 무언가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저는 그 경찰에게 재미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들은 이 건물에서 8명이나 죽였어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다 결국 경찰들에게 들려 끌려나갔습니다. 이랬던 제임스 스노트 신부가 12월 23일 자정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